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떠오르실 텐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서울대. 그런데 만약 서울대가 전국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마냥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닌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외 지역 거점에 서울대급 역량을 가진 연구중심 대학 10곳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연구중심 대학은 대체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걸까요? 글자 그대로 연구가 중심이 되는 대학이란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구중심 대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은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자랑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미국에서는 연구중심 대학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미국에는 카네기 분류라는 대학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1973년 카네기 재단에서 처음 고안한 이 분류 체계는 학위 수여, 연구 역량, 졸업생의 소득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미국의 대학들을 분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을 연구활동 수준에 따라 R1, R2, RCU 총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크고 작은 대학이 약 4,000개가 있습니다. 이 중 R1, R2, RCU에 속하는 대학은 총 542개입니다. 먼저 가장 높은 등급인 R1은 한 해에 평균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고 최소 70명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는 대학을 말하는데요. R1에 속하는 대학은 187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들어봤다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 R1에 속합니다. 그러니 미국 대학 4,000개 중에서 R1에만 속해도 연구 역량으로는 상위 5%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R2 등급에는 평균적으로 한 해에 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고 최소 2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배출하는 대학들이 속합니다. R2에 속하는 대학은 139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나 뉴욕 시립대의 일부 캠퍼스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CU 등급은 연평균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을 연구비로 지출하는 대학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연구비 규모와 박사학위 배출 수를 기준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방금 R1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와 7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천만 달러를 한화로 환산해보면 대략 700억 원 정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대의 연간 연구비는 6,800억 원, 카이스트 4,800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북대는 2,400억 원, 부산대 2,200억 원, 전남대 2,100억 원, 그리고 전북대와 충남대는 1,700억 원을 연구비로 지출했네요. 이렇게 보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비 규모가 R1의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기준으로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비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도 지방 거점 국립대의 연구비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대의 23년 박사 졸업생은 1,426명이었고 카이스트는 790명, 경북대 383명, 부산대 361명, 전남대 292명, 전북대 273명, 그리고 충남대는 247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모두 R1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살펴본 국립대는 모두 R1의 기준을 충족했으니 미국의 R1 대학들과 비등한 실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 차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국제대학 순위인 QS 랭킹입니다. 카이스트는 53위를, 서울대는 31위를 2025년 기준으로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는 모두 500위권 밖으로 순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이 격차는 미국의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은 해 MIT가 1위, 하버드가 4위, 존스 홉킨스 대학은 32위를 차지했는데요. 물론 QS 랭킹은 학계에서의 평판이나 인지도,
국제적인 영향력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QS 랭킹만으로 대학의 순수한 연구 역량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 모두 R1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국제적인 평가에서 드러나는 연구 영향력과 위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의 대학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주요 R1 대학과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 학부와 대학원 비중, 연구 프로젝트 규모 및 기간, 연구 수행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부터 볼까요? 2023년 기준 존스홉킨스 대학은 한화로 환산 시 무려 5.6조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고, 하버드 대학은 2조 원, MIT는 1.4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대 연구개발비가 6,8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비중은 어떨까요?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의 학부생은 3,200명, 대학원생은 4,300명으로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더 많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학부생 970명, 대학원생 2,300명으로 대학원생이 학부생의 2배 이상이네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부산대는 학부생 4,200명, 대학원생 2,200명으로 학부생이 대학원생의 약 2배입니다. 경북대는 학부생 4,600명, 대학원생 1,700명, 전남대는 학부생 3,400명, 대학원생 1,600명, 전북대는 학부생 3,800명, 대학원생 1,000명, 그리고 충남대는 학부생 3,600명, 대학원생 1,300명으로 대부분 학부생이 대학원생의 2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반대입니다. MIT는 학부생 4,600명, 대학원생 7,900명, 하버드는 학부생 9,000명, 대학원생 21,000명, 존스홉킨스 대학은 학부생 6,600명, 대학원생 22,000명으로 모두 대학원의 규모가 학부의 2배에서 3배 이상입니다. 대학이 국가로부터 수주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 사업의 약 50%가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과제이고 대부분 2-3년 단위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들은 주로 10억 원 이상의 대형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서 4년에서 5년 이상을 수행하고 필요시에는 연구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연구 수행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내 대학은 여전히 개별 연구실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학에서 수행된 약 3만 건의 국가 연구 과제 중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대학의 연구는 국가연구소 혹은 다른 대학과의 협력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국가연구소가 대학 캠퍼스 내부에 있거나 대학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고 박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모여들고 대학원이 대규모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연구활동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중심 대학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연구 중심 대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대학의 연구를 통해 탄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대학 내부에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기술들은 시장으로 이전되어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이 증가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로펌, 금융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형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즉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결국 연구 중심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중심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